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재무 설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부자들, 또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말 이제 재무 설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나의 이야기로 여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으로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갈팡질팡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바탕으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길 잃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되시면 연락하시면 되겠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 가능하시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도 강의로 먼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홍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행복한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무 설계를 하고 행복한 부자로에 가는 길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게 부자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돈을 잘 지켜내고 잘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는 결국 내 돈을 잘 지켜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빠른 길을 선택을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할까요? 그럼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건 현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 부가가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자, 경제적으로 이 다음에 정말 좋은, 우리가 학생으로 말하자 그러면 좋은 대학,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빨리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재무 설계는 첫 번째, 자, 내가 목표가 뭘까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맞춰서 돈을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자금은 어떻게 또 쪼개야 될까? 분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월 얼마를 벌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내 재무 현황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무 현황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잘 넣어서 정말 구색을 잘 맞출까? 그 투자 방법을 또 모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여섯 번째가 보면은 구체적인 상품을 선정을 해서 내 돈을 손해보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수익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보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어떤 돈이든지 막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구니에 잘 담으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오늘 재무 설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서 세부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자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재무 설계란 결국은 우리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꿈을 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해요. 어렸을 때 그런 세웠던 뭐 좋은 그런 꿈들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키지 못해서 자꾸 깨트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 설계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주택. 우리 모든 분들의 꿈이죠. 주택 마련 자금. 그다음에 우리 너무 힘들어 하시죠. 자녀 교육 자금. 그다음에 또 교육을 시켜놨더니 나중에 결혼을 해야 돼. 결혼 자금.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한테 다 쓰고 나니까 결국은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언제까지 계속 나의 그 노후를 걱정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하시죠. 그 다음에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지금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도 보니까 물가는 자꾸 치솟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0만 원을 준비를 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이 다음에 한 뭐 65세, 70세 시점에는 50만 원의 가치밖에 더 있지가 않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보니까 또 나이가 들었는데 아프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암보험이라던가 실손보험이라던가 이런 그 보험들로 위험에 대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할 게 너무 많으시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을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조금씩 모았던 종잣돈을 깨트려야 되고 또 많이 어느 정도 노후에 준비했던 또 큰 돈을 또 깨트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그 재무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고 가장 빨리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그거는 일단 위험에 대한 준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위험에 대한 준비라는 건 내가 아프면 돈도 벌지도 못하죠. 그리고 내가 아프면 지키고 있었던 그런 돈들을 결국은 병원비라던가 뭐 수술비, 그다음 또 아니면 또 생활비 이런 걸 다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결국은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보면은 다른 자금들이 있죠. 생활자금, 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자녀 결혼, 교육, 그다음 노후 생활자금. 자, 노후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자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95명은 결국은 긴 노후를 다 맞으셔야 돼. 95%는 다 이 노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하루아침에 준비가 될까요? 하루아침에 준비하실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우리가 노후 그 자금이라고 하면은 10년, 20년, 30년.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내가 노후에 또 살 수 있는 30년의 시간 동안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우리가 빨리 내가 생각했을 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님들? 현재 40세 이하 젊은 세대의 예상 기대 수명이 자 120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그 120세까지 살아가는 우리 젊은 층들이 과연 일을 하는 정년이 지금처럼 뭐 한 65세? 그 다음 좀 더 길어진다고 아무리 길어져도 70세? 그러면 나머지 40년에서 50년 정도는 우리가 이때 준비해 놓은 자금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 시대를 행복하게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장수 시대에 아프거나 그 다음에 돈이 없거나 이런 결국은 너무 힘든 재앙의 시간이 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결국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시면 너무 늦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필요 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인생에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한 자금들이 자,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아마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은퇴 이후에 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전에 그 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지금 보시면 한 30세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 60세 시점에 우리가 은퇴 또는 뭐 조금 더 길어서 65세 시점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자 30년에서 35년 정도 되십니다. 그럼 요 시기 안에 우리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혼자금, 주택자금, 종잣돈, 아이 교육자금, 그 다음 나중에 내 은퇴자금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다 놓쳐서 이제 남아있는 시기가 뭐 5년, 10년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생의 그 회상기 마지막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려고 그러시면 이 30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험을 그다음에 위험에 관한 관리,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 설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한 돈을 어디에, 어떤 자리에, 그리고 어떤 수익률에 잘 넣어서 잘 굴려갈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결국은 재무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당장의 문제 해결 이외에 미래의 가정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진 않아요. 왜? 당장 내가 노후를 지금 느끼거나 당장 아프지가 않으니까.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빨리 담아두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 불필요한 돈을 모으는 거는 결국은 돈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거. 그게 불필요한 지출이라 빚들을 빨리 상환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위험에 대한 대책은 결국 자, 보험이겠죠? 보험이라 그러면 암보험도 있으시고요. 자, 첫 번째 실비보험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종신도 있으실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위험에 대한 대비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경조사들이 많아요. 삶에 대해서. 이런 경조사도 다 챙겨야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자금.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을 하실 때는 가장의 위험, 우리가 가장이 아프시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건강 위험, 이것도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노후 설계. 자, 이 부분은 연금이라던가, 연금 같은 경우도 뭐 개인연금 꼭 추가적으로 하셔서 긴 시간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결혼자금 이렇게 곳곳에다가 적절한 데다가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담지를 않으시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야 될 게 있고 짧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딱 펼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밟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준비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뭐 5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3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분들이나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해요.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자, 어때요? 남들보다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도 비싸져 버려요. 그리고 노후가 이제 코앞이야. 정년이 한 5년 뭐 한 7년밖에 남지 않았네. 근데 우리 주위에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누구는 뭐 공무원이라서 연금이 월 200에서 300 사이가 나오는데, 누구는 또 준비를 열심히 똑같이 20년 30년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나는 국민연금이라는 것밖에 없어서 한 7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그 노후는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돈 버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너무 다르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결국은 빨리 실행을 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잘 잡아줍니다. 길 안내를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 설계란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목표에 가서 어떻게 가고 싶어 라고 설정을 해서 딱딱 버튼을 누르면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재무 설계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가 오늘은 연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잘 해줄까? 아니면 나의 목표는 가족력이 많아서 정말 아프지 않아야 되는 보험 쪽이다. 이러면 그 보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군데를 다 노크를 하셔서 정말 저렴하고 나한테 맞는 보장과 그리고 나한테 맞는 시기,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길이 결국은 재무 설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 요거 좀 명심하셔서 내 돈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 너무 힘들게 버시는 그런 애착이 가는 그 돈에 대한 것들을 줄줄 막 흘러서 내 종잣돈이 그냥 다 새지 않도록 재무설계 좀 잘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돈 하면 참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90%를 차지하는 이 행복에 대한 지수가 지금 국내에서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들이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오늘 조금 짚어봐 드렸습니다. 재무설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잘 받으셔서 보장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세하는 비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김홍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재무설계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재무설계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방송 자주 보고 있는데요. 네. CI보험 가입해 있는데 좀 보험료도 되게 많고 예. 보장이 또 제대로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 거 현대해상 보험도 가입해 갖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아,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네네. 그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인데요. 50대시고 그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요. 말씀하신 네네. 동부생명의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이거 작년에 가입이 되셨더라고요. 네, 작년 8월에 가입했어요. 아, 가입하셨던 계기가 있으세요? 되게 이제 좋은 거라고 가입을 권유해서 예.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 지금 28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 네네. 종신보험에. 네. 작년에 가입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네네.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로 연결이 되신 거고요. 50대 여성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CI 보험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정말 안 좋은 건지 가입한 CI 보험 정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전반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셨으니까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성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네. 제가 좀 보니까는요, 네네. 제가 그 현대해상 것만 좀 먼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현대해상 이제 2009년도 초반에 좀 가입을 하신 거라서, 네. 요거는 지금 없어진 보험이세요. 아. 상당히 좋은, 이제 실비 자체가, 네. 이제 부담금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보험이시고, 보험료도 얼마 안 하십니다. 네. 이제 갱신되셨을 때 이제 조금씩 올라가실 거는 좀 있으신데, 네네. 이 보험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세요. 아. 요거는 뭐 다른 보험은 다 건드리신다고 해도 이 보험 자체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입원하셨을 때는 1억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으신 거고요. 아.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이지만 이제 부담금이 이제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부생명 이제 CI 종신보험은 작년에 가입을 하신 걸로 나오시는데 예.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망하셨을 때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혹시 뭐 연금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연금하고 뭐 보장도 같이 받으시려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보장성으로 가입을 한 거거든요. 아, 보장성으로 가입을 하신 거세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자체적으로 좀 보면 CI가 왜 안 좋은가요? 뭐 저희한테 많이 이제 물어들 보시는데 CI는 뭐 안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안 좋지는 않아요. 보험이 나쁜 보험은 없으세요. 네. 나쁜 보험 없으신데 좀 받기가 힘들다는 것 뿐이죠. 네. CI라는 게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만 한 번만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암도 중대한, 그리고 뭐 뇌졸중, 뇌질환도 중대한, 뭐 심장질환도 중대한. 근데 암도 뭐 1.2mm 이상, 그리고 뭐 뇌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어야지만 네. 지금 여기 주계약이 5천만 원이 있으신데 거기에 80%는 4천만 원을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근데 뭐 이번에는 뭐 암이 걸렸는데 다음에는 뭐 뇌질환이 걸려서 뭐 후유장애가 왔다. 안 드려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거나 암도 일반 조그만 초기암이 걸렸을 때는 안 드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서 아, 좀 그런 보험이시고요. 그런데 또 안에는 갱신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 수술 특약도 갱신이시고 입원 특약도 뭐 갱신이시기 때문에 예, 예, 예. 갱신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3년 갱신은 갱신 될 때마다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 네.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 되시는 거고. 어, 근데 50대시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시려면 뭐 20년 갱신짜리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안 오르고 저렴한 보험료를 20년 동안만 가져가시는 거고 20년 후에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계속 또 가져갈지 그때 가서 또 정하시면 되시는 보험도 있으세요. 근데 그 갱신이 3년 갱신은 조금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현대해상 거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실비 자체는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가져가시는 거고 그 동부생명 유니버설 CI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네. 그냥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요. 아, 그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그 조그만 암이든 그냥 네. 각각으로 드리는 암, 뭐 뇌졸중, 급성심경색 그렇게 해서 각각 드리는 걸로 그 네.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네.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하신다고 해도 지금 뭐 동부생명은 뭐 건 29만 원 정도 나가시는데 네.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네. 뭐 암도 그렇고 뇌졸중도 그렇고 급성심경도 그렇고 각각 3천만 원씩 나오시는 걸 하고
뭐 수술비 뭐 그렇게 해도 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네. 1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료 자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4만 원 정도 되시는데, 현대해상 거랑 뭐 손해보험 거랑 같이 이제 가져가신다고 해도 한 15만 원 정도면 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좀 나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 이성열 전문가님, 네. 이분께서 동부생명의 그 CI 종신보험 한 네. 30만 원 돈을 1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단순 계산으로는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환급금은 네. 많지 않겠죠? 그렇죠, 이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가 오래 내셔야 돼요. 이제 계속 한 20년, 그 20년 내시고도 특약에 대한 부분은 다 소멸되시는 거고, 주계약만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손해는 보세요. 네.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나머지 19년을 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36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 이상, 그 연금 쪽으로 뭐 확정연금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축을 좀 많이 하시면 지금 지금 손해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보실 거예요. 이용미 전문가님도 코멘트 한 말씀만 주세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종신보험을 참 쉽게 깨기 힘든 이유가 해지 환급금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깝대.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우리가 20대, 30대 초반 이게 어린 친구들이 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유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지금은 2.9% 확정이자를 주는 이런 종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금방 따라 잡아버려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50대 넘으신 분들이 종신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버리면 보장성 보험료로 빠져버리는 것들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내가 냈던 납입 원금까지 도달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이 내 원금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분은 납입 기간을 다 맞춰도 힘들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아깝지만 우리가 지금 20만 원을 아끼셨어요. 그렇죠? 보험료를 지금 보니까 거의 35만 원을 냈는데 15만 원으로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셨잖아요. 네. 그럼 20만 원 정도 남는 돈을 자 20년 동안 우리가 잘 굴렸어요. 그럼 1년 우리가 360만 원 손해 봤던 것 이상의 훨씬 커다란 더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예, 당장 뭐 CI 종신보험을 해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드린 거고 네. 지금은 360만 원 정도 낸 게 좀 손실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그래도 손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유, 아깝네.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이 또 대기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실시간 전화 연결 두 번째 시청자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요, 예. 이제 58세인데, 아, 보험 예. 나이는 57세예요. 네. 근데요, 제가 국민연금만 있고, 개인 연금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연금이 필요하다 싶어서 네.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저희 김홍미 전문가께서 강의하신 거 내용도 들으셨어요? 네. 네. 아, 예. 저희 김홍미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고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 다 소녀 같으신 목소리를 저희가 듣는데, 지금 이제 57세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시청자님?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뭐 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은 하고 있어요. 다행이시네요. 한 몇 년 정도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한 3년요. 3년 정도, 60세.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일을 하시는 3년 동안만 연금을 넣어서 적어도 65세 이후 한 30년을 잘 살기는 참 힘드시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돈을 더 많이 넣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납입을 몇 년 정도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시청자님은 한 몇 년 정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봐서 몇 네. 년을 넣어가지고 네. 어떻게 거기 설계를 해야 되나 그게 몰라가지고요. 고민이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3년은 우리가 벌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시니까, 그쵸?
네. 3년이라는 시간은 일단 준비를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어떤 자금을 좀 더 준비해서 한 뭐 자식한테 받는 용돈 내지는 뭐 비자금 이런 걸로 한 5년 정도 내가 넣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한 7년 정도 넣을 수 있겠다. 그거를 좀 결정을 해 보셔야 돼요.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네. 그래서 납입할 수 있는 그게 몇 년 정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납입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연금 중에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확정 5%를 보증을 해주는 연금이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납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좋겠죠. 왜? 확정 네. 5%를 해주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금 은행 가서 아무리 좋은 뭐 3년짜리 적금, 뭐 아니면 단기 1년짜리 적금을 찾아도 확정이율 5%를 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연금은 확정이율 5%를 드리고요. 또 하나. 연금을 납입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거치 기간. 자, 과연 내 돈을 얼마나 더 계속 복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굴려야 내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우리 그 시청자님이 지금 57세라고 하셨는데 연금을 한 몇 세 정도부터 타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한 10년 후에는 그쵸. 찾아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 67세 시점부터는 이제 연금을 좀 타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말로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5년에서 한 뭐 6, 7년 정도밖에 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치 기간에는 4% 보증을 해드려요. 우리가 만약에 아, 기간이 짧으니까요. 네네. 연금을 7년을 넣었어요. 그럼 7년 동안에는 5% 확정 이율을 보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67세에 타려고 했더니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럼 3년 네. 동안에는 4%를 최저 보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월 얼마 정도 내가 연금을 넣을 수 있을까? 됐죠? 그리고 연금은 네.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10년 네. 이상 우리가 묵혔다가 타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하신다 그러면 15.4% 정도 그 소득세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돼요. 그죠?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런 그 세금을 우리가 이제 안 내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는 연금.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10년 이상을 우리가 보통 다 유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이후에도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이제 예전에 우리 뭐 연금 보면은 뭐 최저 보증이 뭐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납입 기간 중에는 보증을 많이 해줬는데 연금을 수령할 때 되니까 뚝 떨어지는 연금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4%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아마 그 목돈으로 뭐 거치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뭐 월납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이제 목적을 잡으셔야죠. 난 얼마 정도 연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최대한 난 얼마 정도 납입을 할 수 있겠다.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돈을, 예. 근데 이제 그 연금 네. 최소한 금액은 얼마예요? 연금 최소 금액은 없어요. 요즘에 한 10만 원 이상, 20만 원, 30만 원씩도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연금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좀 금액을 많이 넣어야 되실 거고. 그러면요, 네. 한 달에 한 50만 원 넣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금을 50만 원 정도 넣어서 몇 년 뒤에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연금을 타실 때도 나는 10년 동안 타고 싶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타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아. 예. 이성열 전문가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 50만 원 정도를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네. 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 50만 원을 반으로 쪼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달라는 게 뭐냐면, 25만 원을 이제 주 원금으로 갖고 가시고요. 네. 나머지 25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셔야 되세요. 아. 안 그러시면 50만 원을 계속 꾸준하게 5년 정도, 5년 하고 뭐 5년 거치를 하시게 되면 네. 나중에 연금 타실 때는 조금 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납입 기간은 5년 정도를 잡으시고요. 네, 5년을 하고요. 예, 5년 하고 네. 25만 원을 이제 주계약을 하신 다음에 네. 나머지 25만 원을 계속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추가 50만 원 하시는 걸로 나오세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남은 추가 납입에 대한 거는 보험사에서 사업비 같은 걸 안 띄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자율이 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또 5년을 또 거치를 하시게 되면 네. 이제 그때 가서 연금을 탈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아까 연금은 이제 뭐 아까 이제 김호미 전문가가 얘기를 했듯이 종신으로 탈 것이냐, 뭐 2년 안에 내가 뭐 한꺼번에 탈 것이냐, 그거는 그때 가서 정하시면 되시고요. 아,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고 그 정도의 그 건강한 몸이 된다. 네. 그러면 연금 타는 거를 좀 더 늦추셔도 됩니다. 네. 10년이 아니고 뭐 12년, 뭐 15년 후로 늦추셔도 돼요. 네. 그러면 거치가 계속 더 길어지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속 이자가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연금은 더 많이 탈 수가 있으세요. 네. 또 뭐 궁금한 거 또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근데 어디 회사에 넣냐가 그것도 문제죠. 그 이제 저희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디 회사에는 예, 시청자님, 저희가 지금 상담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방송 네.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상담해 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도 볼게요. 288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에서 추가 납입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납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더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김홍미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연금을 어떻게 처음에 구성을 했느냐에 따라 상품에 따라 좀 달라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추가 납입이 예전에 뭐 납입 기간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연금 상품들도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현재 나오는 연금. 근데 이제 이게 현재 나오는 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젊으신 분들이 좀 납입 기간을 길게 잡아놨잖아요. 네. 뭐 12년 납 이상을 잡아놓으신 분들은 12년 납 이후에도 연장을 하실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짧게 5년이다, 7년이다 가는 경우에는 납입 기간 안에만, 10년 미만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가 모든 보험사에 다 있는 건가요? 추가 납입 제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은 거의 모든 회사에 다 있어요. 추가 납입은.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미만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10년 안에 거의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12년 납 이상을 선택해서 좀 길게 가신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나한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맞고 안 맞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까요? 387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었는데 뇌출혈만 보장되는 보험밖에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뇌경색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지를 여쭤보셨고요. 이성열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예. 예. 이거는 제 아는 지인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제 뇌출혈이다 그러게 되면 다 받는 줄 아셨어요. 근데 뇌경색은 절대로 뇌출 담보는 안 드리는 진단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뇌경색을 보장받을 수 없을까요? 이제 물어보셨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받을 수는 있으십니다. 이제 보험사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진단금이 또 많지가 않으세요. 예, 진단금 최대 들어가시게 되면 5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신데요. 네. 그래도 좀 한번 뇌경색이 발병이 되셨던 분들은 지금 계속 약을 드시고 이제 잘 유지를 하실 텐데, 그래도 500만 원 정도라도 준비하실 거면 한번 그 보험사에다가 문을 두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담보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뇌졸중 담보로 500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 아니니까요. 꼭 잘 알아보세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 보험을 갖고 있는데 네. 제가 그 고지혈증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입한 건데 이게 잘 된 건지 영 궁금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시청자님은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시고요. 예, 48. 예. 예, 48이시고 고지혈증 말고는 다른 궁금증은 없으세요? 걱정되는 질병이라든지.
뭐 딱히 없는데 뭐 집안에 혈압이 좀 있긴 한데. 예. 예, 지금 이제 제 증상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있다 이래서 뭐 고지혈증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예.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보험이 들었는데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지혈증을 이야기를 하시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을 좀 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4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48세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또 고지를 하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잘 가입이 된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성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고지혈증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가요? 약은 안 먹는데. 약은 안 드세요? 근데 이제 네. 집안의 혈압이 좀 높으시죠? 집안의 그러니까, 예. 근데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걱정된다는 거죠. 걱정만 되시죠? 네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지혈증이 뭐 얼마나 높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고지혈증 하나만 있으시게 되면. 네. 이게 간편건강보험, 유병자 보험에 가입 안 하셔도 되시거든요. 오, 그래요? 예, 이거는 그래요? 이제 그 서류만 제출하시게 되면. 네.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으세요. 근데 또 보면 또 이제 10년마다 갱신되시는 삼성화재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작년에. 예, 맞아요. 예. 근데 요거가 보험료가 저렴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거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뭐, 둘 다 한 것 같은데. 보험료도 저렴하고? 네네. 이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고지혈증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고지혈이 있다고 해서 뭐 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도 같이 올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도 오게 되고 하게 되면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내 조증 담보가 없으세요. 아까 이제 문자 오신 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내 경색이 올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조증 담보하고 내 출혈 담보하고는 보험료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겁니다. 네. 뭐 많게는 5배 이상까지 나는데요. 그래서 요 보험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만 드신다면. 네. 예, 이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년, 지금 또 4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네. 10년 갱신은 좀 또 그러십니다. 그럼 58세 갱신, 68세 갱신, 78세 갱신, 뭐 그렇게 되세요. 보험료가 저렴한 걸 찾으신다면, 네. 20년 갱신, 아니면 지금 뭐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투자해서 20년만 네. 냈고 100세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장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또 이제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신데요. 네. 여기 삼성생명도 또 다 이제 작년에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뇌출혈이세요. 그리고 이제 암도 그렇고 급성신경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보험을 보시면 보험료가 10만 원, 10만 1,000원 정도 나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손해보험사에다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 예,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 통합보험으로 해서 암도 통합, 그리고 뭐 뇌졸중, 그리고 급성신경쇠, 그리고 수술비, 그 입원 일당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그래야겠네요. 예. 지금 옆에서 네. 김홍미 전문가께서도 함께 들으셨어요. 네. 두 보험을 모두 정리를 하고 새로 가입해라라는 이성열 전문가님의 진단이 있었는데요. 같은 의견이세요? 예, 저도 일단은 이제 먼저 해지하기 전에 타사를 노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고지혈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승인이 나는지, 그래서 정상적인 승인을 내어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 승인이 나는 곳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삼성화재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주계약이, 삼성화재는 질병 사망 3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은 주계약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 사망에 대한 게.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40대
나이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런데 58세 시점 가면 굉장히 비싸질 겁니다. 왜? 사망에 우리가 가는 길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보험료는 결국 지금 내시는 것의 2배 이상. 근데 또 68세 시점에 갱신을 간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이 다른 특약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경우라면 네. 빨리 바꿔가시는 게 좀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들으셨죠? 예, 고지혈증으로 고생을 하신다. 그래도 유병자 보험 아닌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갱신 주기가 짧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10년보다는 주기가 긴 20년, 30년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네. 예, 두 분의 의견이 같았다는 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신 것 같고요. 네. 예,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민 조금만 더 해보세요. 예. 예, 또 고맙습니다.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 보겠습니다. 287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김홍미 전문가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으로는 노후 보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주위에서 연금보험이 정말 최저보증 5%가 있는 게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예. 네, 그 최저 보증에 대한 문의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확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정말 왜 믿기지 않거든요. 은행 가니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 보증을 정말로 해주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최저 보증 해드립니다. 이제 5%와 이제 4%가 있는데 납입 기간은 5% 그리고 거치 기간은 4%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변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더 낮어, 우리가, 그쵸?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많이 낼 때는 뭐 12%의 수익률이 날 때도 있고, 그 다음 평균 수익률이 지금 보면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를 보면 6, 7%대에서 뭐 많게는 뭐 8%까지 내는 수익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더 난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률을 잡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아무리 떨어져도 예전에 보증을 해주지 않던 보증 제도를 지금은 탑재를 해서 가져가는데요. 지금 이제 문의 주신 분은 공무원이세요. 연금이 아마 쏠쏠하게 나오실 것 같은데도 더 걱정을 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신 분들이 더 많은 욕심을 조금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민분들이 정말 없으신 분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좀 더 저는 사실 준비를 작은 금액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문자 볼 텐데요. 5570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살펴보시죠.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이성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예. 예. 이 단체 실손보험, 그러니까 원래 실손보험은 하나만 중복 보장이 안 중복 되는. 보장이 안 되는 네.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손보험, 회사에서 단체, 아니면 공무원 단체에서 가입하시는 실손보험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세요. 한데 중복으로는 안 되고 비례보상은 되시는데요. 꼭 개인 실손보험 가입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년퇴직을 하시잖아요. 정년퇴직을 하시게 됐을 때 그 안에 건강하게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 안에 아프셨던 뭐 병력 이력이 있으시게 되면 정년퇴직 하신 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는 이제 통합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비싸시니까 단독 실비로 10,000원대, 뭐 나이대가 틀리겠지만 뭐 10,000원, 20,000원 비싸봐도 3만원대니까 꼭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볼게요. 755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읽어볼게요. 10년 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퇴직하면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창업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오늘 재무설계 강의해주신 김홍미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창업 준비를 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정년퇴직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규모
창업들을 많이들 준비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하실 때 필요 자금을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것과 네. 목돈을 다 쏟아부어 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소규모 창업을 하신 게 잘 되면 정말 너무 좋죠. 금상첨화인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면 퇴직금이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던 노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업 자금을 아마 이제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목표액을 잡아야 되겠죠. 얼마를 잡아야 될까?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익률이 좀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보증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납입 기간 안에 뭐 요즘 스텝업 기능이라고 해서 변액 같은 경우에도 그 뭐 100% 단계, 200% 단계를 지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익률은 뒷전이고요.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네. 목표액을 이제 설정을 하셔서 목표액을 가시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퇴직금은 내가 몇 프로 정도만 쓰겠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은행에 저축을 하시다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 1%대, 2%대밖에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고수익과 그다음에 그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러 군데를 타진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좀 M사에 있는 변액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고 있고 그런 이제 상위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실 것도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한번 또 주십시오. 벌써 저희 보험플랜 119 마쳐야 될 시간이 됐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서울지역번호 02-3253-2662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